이런 식으로 책을 하나 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 공부라는 건데 아무 데서나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초성 읽기 놀이나 뭐 초성 게임 있죠. 초성 게임을 하거나 뭐 끝말잇기 놀이를 할 때처럼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계속 이어져요. 지금은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여 가지고 이건 너무 수월해요. 옛날 같으면 도서관에 가고 뭐 서지 정보를 찾고 가서 뒤지고 이래야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만 조금 고민하면서 보기만 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써요. 이렇게 하면서 놀아요. 그냥 지난주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난주가 아니고 한 열흘 보름쯤 됐나 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 두마 이제 하원이죠. 러시아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라이브로 본 건 아니고 끝나고 나서 동영상이 제공이 됐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다가 저 대목에 딱 꽂힌 거예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러시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라시아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러시아의 역사지리학자 레프 구밀료프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레프 구밀료프. 누구지? 역사지리학자래요. 저런 이름을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뭐 그 앞에 뭐 우리 한국 국민들의 서가에는 그 톨스토이, 두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이런 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있다. 이거는 아마 문 대통령 양산 자택 서재에도 아마 그렇다고 그래요. 러시아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거는 우리 뭐 한국의 교양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역사지리학자가 왜 나와?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찾아봐요. 저는 궁금하면 찾아봐요.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결례거든요. 자기 혼자 찾아볼 수 있는데 왜 물어봐요 남들한테. 그리고 유라시아주의라는 건 뭐지? 유라시아주의라는 건 뭐지? 저 유라시아주의를 레프 구밀료프라는 분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하필 이 시점에서 저 얘기를 왜 했지? 그리고 그 두마 의원들 반응이 되게 훈훈한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보기로는 중간에 박수칠 타이밍을 안 주고 그냥 계속 읽어가는 바람에 읽는 거하고 뒤에 통역돼서 나오는 거하고 시차가 져서 박수 치려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읽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의원들이 박수를 못 치고 있다가 정 못 참는 사람이 한 번 치면 와르르 와르르 박수가 나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셀카 찍고 그 둘러싸서 얘기하고 한참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저 훈훈한 반응은 뭐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뭐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레프 구밀료프입니다. 하나 넘겨볼까요? 그래서 제가 검색한 순서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검색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레프 구밀료프를 딱 구밀료프를 치니까 처음에 레프는 안 나오고 니콜라이 구밀료프가 나와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 안나 허마토바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누구지? 예,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럽주의, 슬라브주의, 유라시아주의 이런 단어들이 같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니콜라이 구밀료프는 레프 구밀료프의 아버지예요. 안나 허마토바는 엄마고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그 인용문을 어디서 뽑았을까? 그게 상상의 왕국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번역되어 있는 구밀료프의 책이에요. 이 사람이 3부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훈족에 관한 거. 여러분 훈족의 대이동 아시죠?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 유럽에서 서로마 제국이 나중에 망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때 게르만족이 이 유럽 제국 영토 안으로 막 들어간 이유가 훈족이 동쪽에서 밀고 들어와서 게르만족이 살던 땅을 뺏었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온 거거든요. 훈족에 관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투르크족에 대한 책을 썼어요. 세 번째로 쓴 게 몽골에 대한, 몽골 민족에 대한, 그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헌사에 형제와 같은 몽골의 민중에게 바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여기서 직접 뽑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하필 왜 구밀로프였을까? 이렇게 해서 좀 더 알아봤더니 푸틴이 좋아한대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구밀요프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엄청 유명한 시인이래요.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푸틴이 왜 좋아할까를 봤더니 푸틴이 하는 구상 중에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그 정치연합 경제공동체 구상이 있고요. 그럼 신동방 정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9월 7일 날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걸 주최를 하는데 거기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온 거는 제 책을 읽다가도 혹시 제가 다른 참고 도서를 안 봐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쓴다고 노력은 했으나 저는 알고 있지만 독자들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저런 방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똑같은 한 페이지의 책에서 똑같이 뭐 14,400원 주고 역사를 사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더라도 어떤 식으로 읽냐에 따라서 그 책이 나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역사를 찾아보면 그 대상을 아주 다면적이고 풍성하게 보고 느낄 수 있고요. 그것이 나의 내면에 일으키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이게 두서없는 강의 내용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을 들어주세요. 저 먼저 드셨던 것 같은 질문을 들어보고 예. 좋은 질문을 하는 분들께는 선물 드린다. 아 예. 얼마 전에 조카가 이제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역사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법칙이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답을 도출할 수 있거나 하다못해 영어나 국어도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란 좀 비이성적인 존재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걔네 엄마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때 엄마가 했던 대답을 그대로 해줬죠.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단은 닥치고 외우고 그리고 터프하신 분이셨어요. 예, 똑같이 해줬어요. 똑같이. 예. 그리고 효용은 일단 수능에서 한 개쯤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는 해줬지만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작가님께서 받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아 예. 저도 아들이 고3인데 질문을 왜 안 받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거는 이런 태도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다 정답. 옛다 정답.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지식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역사 교과서도 그렇고 역사 교육도 맥락 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맥락이 없는 정보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너무 많이 내고 임진왜란은 뭐 언제 일어나고 뭐 몇 년도인가 지난번에 어디 공무원 시험인가 뭐 어디 시험에서 그 옛날 이제 중세기의 책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그런 문제를 냈잖아요. 근데 어떤 책은 5년밖에 차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이죠. 그렇죠. 참 쓰잘데기 없는 질문.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보도 1978년 제가 1월 달인가 그 본고사를 봤는데 서울대학교 입학 시험 국어 문제에 이광수의 무정이 출간된 연도는 몇 년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틀렸는데요. 서울대에서 그런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되게 우습게 본 계기가 됐어요.
내일 기사에 서울대 우수. 도대체 이 대학은 예.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왜 이런 걸 묻지? 그래서 제가 1910 몇 년인데 10 몇 년인지 모르겠어 해서 제가 눈이 좋으니까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봤더니 1917년인가 1912년인가 써놨어요. 예. 쟤도 모를 거야. 뭐 이런 걸 알겠어? 예. 그러고 아무렇게나 쓰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걔게 맞더라고. 유시민 대학 때 컨닝으로 들어. 그러니까 보이는 걸 어떻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교육 내용의 문제고 네. 평가 방식의 문제인데 아무리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이른바 공정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따 정답. 니들이 이런 정답을 원하지. 내가 해줄게.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아. 이런 고고한 자세로.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는 이걸 해라. 그냥 내가 해줄게. 예. 알았어. 내가 이해할게. 어떡하겠어 우리 어른들을.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라고.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안 선택했다가 욕 먹을 거를 막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위해서 작가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예. 저 제일 뒤에 흰 티셔츠 입고 손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신 분 드리겠습니다. 안녕,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 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마지막 질문을 받아도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역사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역사 시험 기간에 역사 선생님들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저희 반에 역사를 그렇게 잘 아는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느끼기에 이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하고 저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에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섞여서 각자의 가치를 섞어서 말하는 게 많으니까 어떤 역사가 올바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게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한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역사 교사가 됐을 때 역사의 전달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좀 뭔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커피 확정이네요. 예. 그 이제 이른바 역사 교과서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교과서 중에서 네. 역사 교과서는 제일 못난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사 교과서는 이제 정부에서 교과서 집필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줘요. 네. 이 교과서 집필 기준은 되게 다수의 국민들이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네. 학계에서 이제 다수학설에 속하고 정통 되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 자유로운 상상력이나 기발한 이론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역사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도 없고 올바른 역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할 때 기준으로 정부에서 주는 것은 올바른 역사를 서술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사회의 다수가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서는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르치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그럼 학생들은 그냥 배우면 돼요. 네. 그리고 실제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역사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로서는 보면 일단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야 될 관점, 이론, 사실 이런 거는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고 네. 빠진 사실 중에 이런 사실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 이거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이건 선생님의 사견이야 라고 전제를 하고 참고만 해. 시험 나올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요건 정답이고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야. 이런 거요. 그걸 구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결국은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국가에서 정한 것만 딱 가르치는 선생님은 네. 성실한 선생님이지만 훌륭한 선생님은 아니죠. 예, 아이들에게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얘기들을 같이 엑스트라로 이렇게 넣어주는 선생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좋은 역사 선생님이셨고요. 예, 저는 학교의 역사 교육은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책을 소개해 준다든가 네.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역사 선생님이겠죠. 예. 아니
뭐 작가님 책에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100% 완벽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은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참 아쉽지만 손을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300명이 넘게 모이셨는데 작가님께 이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그 좋아하는 책의 필자를 만나지 말라. 이 격언 이 뭐 안 들어맞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과 더불어서 올여름 즐겁게 지내시고요. 책과 더불어서 늘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채워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